심각한 분위기. 어둠 속에 모여있는 대한위군 소속 독립군들. 참모중장 안중근을 몰아세웁니다. 왜 포로를 풀어주었나? 변명을 하지 않는 안중근은 단죄를 하고 맹세를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죽은 동지들의 참담한 비명이 귓가를 맴돌고 눈앞을 떠돌았습니다.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대한제국을 유린하는 일본 늑대의 우두머리 늙은 늑대를 반드시 죽여 없애자고. 40일 전 함경북도 신화산 일대의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는 대한위군. 가까스로 일본군을 격파하고 남은 포로들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모중장 안중근은 만국공법에 따라 포로들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며 반대합니다. 동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풀어준 포로 중에 모리 다스오 소저가 있습니다. 풀려나자마자 복수하는 모리. 안중근이 인근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 머무르고 있던 곳이 초토화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참혹한 현장을 보고 통곡하는 안중근. 집결하기로 했던 곳에 도착하기까지 꽁꽁 언 두만강을 건너면서 죽으려고도 했지만 다시 일어서 다짐합니다. 디데이 1909년 10월 26일 늙은 늑대가 하얼빈에 온다. 독립군들은 블라디보스톡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탑니다. 하지만 일본군에 들키고 격투가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 김상현은 창밖으로 떨어지고 우덕순과 안중근은 헤어지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안중근. 일본군에 노출된 안중근 대신 작전 지휘권은 이창섭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토 히로부미 처결 작전을 세웁니다. 이창섭은 안중근에게 폭약을 준비해 줄 것을 지시합니다. 고지어 도착한 김상현과 늦게 도착한 우덕순. 이창섭은 늦게 도착한 우덕순을 밀정일 수도 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동지들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폭약을 구하려 공부인을 찾아갑니다. 공부인은 이전에 안중근과 전투에서 함께했던 동지였는데 그 전투에서 남편을 잃은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거사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폭약을 구할 수 없어 박점출 동지를 찾아갑니다. 박점출 동지는 그 전투에서 한쪽 눈을 잃고 공부인의 남편이었던 남동생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길림성에서 가장 큰 마적단을 이끄는 두목이 되어 있습니다. 만주 사막을 지나 드디어 박점출을 찾은 공부인과 안중근, 우덕순, 김상현. 알코올 중독인 듯한 박점출은 과거에 함께했던 동지들이 찾아오자 격분합니다. 하지만 제수인 공부인의 절절한 애원으로 폭약을 내어줍니다. 폭약을 가지고 돌아와 대동공보사에 모인 독립군들. 하지만 대동공보사를 둘러싼 모리와 러시아군들. 마차에 폭약을 싣고 출발하려던 독립군들은 이내 매복을 눈치채고 작전을 세웁니다. 이창섭은 안중근에게 다시 지휘권을 돌려주며 가라고 합니다. 공부인이 마차를 몰고 안중근에 넘어가며 먼저 출발합니다. 이창섭과 다른 독립군들도 각자 매복한 적들과 싸웁니다. 그 와중에 이창섭은 포위되고 모리에게 쓴소리를 하다 총을 맞고 순국합니다. 연이은 작전 실패로 인해 최재형은 작전 종지를 권하지만 안중근은 좌절하지 않고 강행하겠다 합니다. 최재형은 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거사는 강행하지만 밀정을 잡기 위해 작전을 짭니다. 바로 하얼빈역이 아닌 체가구역에서 거사를 치르기로 했다고 우덕순, 김상현, 공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체가구역으로 가는 기차를 탄 독립군들. 이 중에 누가 밀정일까요? 동지들을 의심해야 하는 안중근은 괴로운 마음을 누르고 드디어 확인합니다. 그는 바로 영화를 보셔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총6발을 연발하며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합니다. 까레아오라 대한독립 만세를 연호하며 그리고 1910년 3월 여순 감옥에서 순국합니다. 얼마 후 블라디보스톡 교회 밀정이었던 독립군이 모리와 만납니다. 모리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겠다며 김구에게 접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출소한 독립군의 근황을 물어봅니다. 답을 하는 순간 모리를 해치웁니다. 통쾌한 복수를 한 밀정은 기다리고 있던 동지들과 함께 떠납니다.